오늘은 몸으로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감정과 생각을 조절할 수 있는 그 기능과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정적인 혼란스러움에 접할 때가 많습니다. 또 생각으로 인한 그 괴로움 때문에 밤을 설치고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차라리 내 뇌 구조, 내 뇌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말도 하고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뇌 회로를 재배선한다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말하자면 우리 뇌가 이렇게 있으면 이 대뇌 피질이 있고 이 속에 전두엽이 있는 거죠. 중뇌는 이제 변형계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그 편도체가 이 중뇌 속에 있어요. 저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는 이제 생명의 뇌라고 하는 소뇌, 호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장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위가 이제 목 바로 위에 있는데, 이거 자체의 뇌의 흐름을 이라는 게 무의식적이고 자동 반응적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 자체의 회로를 재배선한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몸을 알아차림함으로써 그게 가능하다, 이제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면서,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이런 거 몸의 느낌, 앉아있는 상태에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동작을 하면서도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몸을 이동하면서 여행을 한다든지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저절로 우리 뇌 회로가 재배선, 뇌 구조가 우리 생각이나 감정을 저절로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 원리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하고 함께 연습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것을 아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또 업무를 볼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뇌 회로를 배선한다는 것이 감정과 생각의 측면에서 가능한가를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생각으로서 제압을 한다거나, 또 감정을 감정으로, 또 감정을 생각으로 다스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인지적 깨달음의 차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내 생각이 부정적인 신념이라든가 잘못된 왜곡된 생각에 속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내 생각에 진행되는 그 방향이 대부분 예측과 추론이거든요. 근데 이런 그 예측의 오류라든가 추론이 좀 잘못됐다, 생각은 전부 다 생각으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추론이에요. 근데 그것이 실상에 맞지 않음을 경험을 함으로써 인지적인 깨달음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또 이 감정이라는 것도 이제 생각 때문에 비롯된 것도 있고, 우리 몸에서 오는 그 반응으로 감정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생각과 무관하지는 않죠. 근데 이것이 인지적인 차원에서 다뤄 나가는 것이 인지행동치료에서 하는 요법이에요. 그것도 이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생각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생각이 타파되지가 않거든요. 또 생각만큼 감정이 다스려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하고 싶은 것은 근본적으로 몸의 차원에서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함으로써 우리의 인지, 생각이나 감정이 저절로 바꿔지게 되는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 뇌의 부분하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심신이원론이 아니라 뇌도 몸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는 의식 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이고, 물론 이것도 이제 자동 반응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작동이 됩니다. 그렇지만 의식계에 해당되는 것이고, 요게 없으면은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이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밑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육신이라고 하죠. 몸이라고 하죠.
근데 몸에서 일어나는 것도 외부 자극에 대해서 자동적이고 말 그대로 자율신경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에 대한 정보를 잘 알지를 못해요. 근데 이 몸에 대한 외부 자극에 대해서 일어나는 모든 몸의 느낌이라든가 반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상향 위로 올라가서 이 중추신경계, 말하자면은 이 뇌, 이 전체 뇌하고 이 척수, 등줄기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신경계를 통해서 뇌로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면 뇌에서 이제 판단을 해가지고 변형계, 편도체에서는 감정적인 거, 또 대뇌에서 전두엽에서 이것은 뭐다라고 하는 이 판단 작용을 하면서 감정도 인지를 하게 되고 생각도 어떤 예측을 하고 추론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몸으로 나오는 수많은 자극과 그 느낌의 일부분이 뇌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뇌에서는 이제 당장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모든 정보를 다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깨어있긴 한데, 이 의식이 잠을 잘 때도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긴 한데 전체의 실상을 다 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나 그 생각이 생성되는 경로는 이 전체 몸이 이 뇌로 올라가서 감정과 생각을 일으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인 거죠. 몸이 중심인 것이죠. 여기서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굉장히 간단한 추론이나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연결시켜 주는 게 이 목입니다. 이 손해가 목에 이게 붙어 있잖아요. 그 나머지는 이제 중추신경계, 이 뇌하고 척수 외에는 근육과 피부, 이렇게 이걸 말초신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계속 혈관을 통해서는 호르몬이 계속 흐르고 있고, 또 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통해서는 세포와 세포, 뉴런과 뉴런 사이를 이어주는 시냅스를 통해서 계속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외부 자극에 대해서 전기화학적인 작용을 일으키면서 흐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뇌하고 몸이라는 게 지금 이 순간에도 외부 자극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 몸의 움직임, 몸의 반응으로서 감정도 일어나고, 그래서 감정을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다, 몸의 움직임이 곧 감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대뇌에서 지금 생존에 필요한 것,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걸 아주 간단하게 판단하는 작용이 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전두엽에서. 그래서 우리가 감정적인 안정을 꾀하려고 하면은 이 변형계에 있는 편도체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실상을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성적이고 전체적인 실상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이 전두엽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편도체는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은 대뇌에서 일어나는 이 기능은 더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이죠. 물론 이제 두 개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봐야 될 점은 이 몸입니다. 몸. 그래서 몸에 대한 이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이 정보가 이 뇌로 다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것은 이 뇌 자체를 이완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이 몸에 지금 이 느낌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상당히 차분하게 이완, 자연스럽게 몸의 본성에 맞게 자연스럽게 가라앉히고, 몸의 이런 부분들, 피부라든가 근육들, 또 관절, 이런 것이 몸의 바깥 부분, 감각기관들이고요. 또 몸의 저 안쪽에 있는 것도 있잖아요. 몸의 이 심장이라든가 이 내장기관은 저 안쪽에 있어요. 내부 감각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에도 안팎이 있는 것이죠. 몸의 안에 있는 심장과 내장기관. 지금도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자각을 못하죠. 자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알아차리려고 이렇게 주의를 집중하면 좀 느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손을 꽉 쥔다거나, 예, 또 얼굴 표정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다가 일부러 이제 웃는 것이죠. 이 안면 근육을 이렇게 웃게 되면은 이 동작이 이 뇌신경계로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부러 웃게 되면은 그 순간 이렇게 웃으면은 그게 뇌신경계로 전달이 되면서 여러분들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은 기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웃어줌으로써 이 뇌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은 기분 나쁘지는 않구나. 그래서 기뻐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뇌에 작용해서 기쁘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 뇌의 어떤 불안함이나 한쪽에 치우치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조절하려면은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거나 몸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 뇌에서 기능하는 감정과 생각을 조절해 나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에요. 좀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이렇게 안면 근육이라든가 또 입 안에 혀 있잖아요. 이렇게 좀 이렇게 돌린다든가 또 눈알 있잖아요. 이것은 다 몸의 근육들이거든요. 이렇게 손을 두고 눈알이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몸은 안 움직이고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또 위로. 또 밑으로.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의기소침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면은 이게 따라가서 움직이지 않고 눈알은 눈알대로 전후 좌우로 움직이고 또 고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누가 나를 부르는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돌아보는 목의 움직임을 이쪽에 좀 뻐근함을 느끼고 서서히 호흡을 하면서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여기 시계 방향 반대로 돌려주면서 이 목 뒤에 있는 느낌에 주목하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돌려준다거나 그러면은 이 동작을 통해서 이 동작의 느낌을 잘 이렇게 감지를 하면서 이 뇌에서 어떤 느낌을 느끼고 있는가를 가만히 살펴보고 있으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기화학적인 작용이 전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전달이 되면서 이 뇌 상태가 어떤 감정이나 어떤 고정된 생각에서 벗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완을 하면 떨어지게 되고 몸의 자연스러운 그 상태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뇌에서도 어떤 생각이나 감정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됩니다. 말하자면 환기가 돼요. 바꿔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여기서 이제 다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 뇌신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육이나 움직임을 하다 보면은 이 뇌신경계 자체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몸으로 돌아와서 현재 지금 여기에 몸의 느낌 또 몸의 움직임들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생각이 정리가 되고 또 주의가 몸으로 오게 되잖아요. 또 몸에 대한 정보가 뇌로 올라가게 되면서 감정과 생각이 바꿔지게 되는 그 변화를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른바 몸 느낌에 대한 알아차림 명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나 업무를 할 때 여기서 이제 다 말을 못했지만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그 자각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금 있는 상태에서 자각 연습을 하셔도 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몸에서 호흡이 계속 들어가고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안에 있는 심장이나 내장 기관이 막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엄청난 많은 정보 중에 일부분을 뇌에서 의식을 하는 겁니다. 뇌에서 의식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뇌의식을 활성화시키고 감정은 좀 이렇게 이완을 시키면서 깨달음의 영역, 깨어있다고 해서 다 깨어있는 건 아니거든요. 잠잘 때도 물론 깨어있지만은 단순한 물리적인 그런 깨어있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우리가 집착해 있는 거, 한 곳에 빠져 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것이 실상과 맞지 않다는 그런 것을 자각하고 수정해 나간다거나 내 감정이 어느 한 곳에 뭉쳐져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몸의 그 이완 상태에 따라서 감정도 이렇게 풀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어느 한 곳에 얽혀 있거나 맺혀 있는 거, 그런 집착된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어있음, 진정한 의미의 깨어있음이라고 합니다.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다 깨어있음이 아니고요. 살아있으면서도 깨어있지 못하고 이렇게 막혀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깨어있는 상태, 깨달음에 이르려면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몸 자체에 주목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가만히 두고 호흡에 주목을 하면서 깊게 들이마시면서 이렇게 손을 이렇게 심장과 배에다 대고 어깨 긴장을 또 빼야겠죠. 들어갈 때 들어감을 느끼면서 멈췄다가 멈춤을 느끼면서 이렇게 하면서 팔의 느낌, 심장은 천천히 호흡을 하면서 심장은 자연히 이완이 되면서 규칙적인 고요한 상태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또 그러면서 배가 볼록하고 들어가면서 이 내장 기관도 상당히 산소가 공급이 되고 원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신호가 뇌로 전달이 되면서 뇌가 편도체가 안정화가 돼요. 그리고 어떤 생각에 빠져 있다가도 거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생각이 고루고루 펴지게 되는 느낌에서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런 연습을 계속해서 하게 되면은 잠시나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양팔을 들어 올리듯이 움직이면서 몸의 느낌을 알아차림하는 방법이 우리 뇌 구조를 다시 생성해 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뇌를 움직이게 하는 몸의 동작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은 그 모든 외부 자극에 대한 몸의 반응이라든가 움직임은 뇌 회로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의식적으로 놔둘 때는 아니고요. 그것을 자각을 할 때는 이 감정이나 생각을 굉장히 안정화시키고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엄지손가락 안으로 하고 이렇게 손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움직이면서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어깨 긴장을 빼고 어깨만 이렇게 뒤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앞쪽이 느껴지는가, 등 뒤쪽 견갑골 쪽에 닭날개 같은 그쪽에 부분이 느껴지는가를 이렇게 느껴보는 거예요. 그럼 어디가 느껴지냐면은 뒤쪽에 닭날개 쪽에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이렇게 앞쪽으로 해가지고 반대쪽으로 앞쪽으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어디가 많이 느껴지냐면은 등 뒤도 느껴지긴 하지만 보다 더 앞쪽에 이쪽에 가슴 양쪽에 있는 부분에 근육이 느껴지면서 또 다른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 느낌에 주목을 하다 보면은 서서히 몸이 이완이 되면서 이 두뇌 쪽에 이 감정이나 생각이 엉켜있던 것들이 몸의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주의가 이동을 하게 되고 정서가 이렇게 환기가 되면서 생각도 다른 곳에 얽혀있던 그 생각으로부터 좀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이냐면은 바로 몸의 느낌을 주시하고 몸의 본성에 가장 자연스러운 본성에 맡기면서 이렇게 동작을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호흡에 이렇게 주목을 하다 보면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몸을 알아차림을 할 수도 있고요. 몸에 이렇게 동작을 하면서 알아차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영향을 미쳐서 감정을 주관하고 있는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어떤 사리 분별을 우리가 전체적인 암흑에서 할 수 있는 이 대뇌 피질에 있는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면서 그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하나의 왜곡된 일부분일 수가 있고 나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고 또 스킵할 건 스킵하고 내 감정에 또 이렇게 순환이 되어가는 정서 전환이 되어갈 수 있는 감정의 흐름으로부터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말하자면 이 뇌는 뇌나 몸은 전부 다 무의식적이고 자동 반응적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그렇지만 그 몸의 느낌을 자각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 우리는 현재에 머무르게 되고 이완 상태에 되면서
이완 상태에 됐다는 것은 몸의 자연스러운 에너지 상태를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 회복이 치유입니다. 그 치유 상태에 놓이게 되면은 당연히 이 위로 올라가는 정보로서의 뇌에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도 상당히 자유로워지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한쪽에 치우쳤던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를 걸을 때도 발바닥 느낌, 또 엄지발가락에서 새끼발가락까지, 또 이 골반의 느낌이라든가 왼발, 오른발의 근육의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대로 느끼면서 알아차림하게 되면은 그 순간 우리 몸이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뇌에 반영이 되면서 감정이나 생각으로부터 얽매였던 것으로부터 풀리게 됩니다. 노연하게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비로소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게 되고 놓아버려야 할 것은 놓게 되고 이렇게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뭐 앉아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동작,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깍지 끼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돌려본다거나, 그러면은 뒤에 있는 어깨, 등 뒤의 근육들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아울러서 우리에 있는 가슴이라든가 이 내장 기관에도 이렇게 미세한 진동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반대로 서서히 자연스러운 호흡과 함께 이렇게 돌리면서 등, 어깨, 이런 곳곳에 감각 기관들, 관절들의 느낌을 이렇게 느끼면서 감각 느낌을 가져보면서 아울러서 이 심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렇게 움직임이 진행되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 순간 우리의 느낌은 몸에 온전히 집중이 되면서 몸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몸의 느낌의 알아차림 상태에 놓이게 되고 이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자연히 이게 뇌에 그대로 반영이 되면서 감정과 생각으로부터 엉켰던 것들, 앙금이 돼서 이제 뭉쳤던 것들이 풀려나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차원에서 감정과 생각을 조절해 나가는 그런 그 기능적인 원리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인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가 실천도 하게 되거든요. 그동안 이제 과거의 명상법에서는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막 그 시로도 읊고 대선사들이 그렇게 해왔지 않습니까? 근데 인지적인 깨달음은 굉장히 시원하고 좋긴 하지만 한계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관념적인 차원에 그칠 수도 있거든요. 뭐 인생이란 한 구름이 생겨나는 것이요, 죽음이란 것은 한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다. 굉장히 좋긴 한데 우리의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분비가 되고 외부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감정과 생각이 계속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과정 중에 이 깨어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뇌과학이라든가 이런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이런 자각의 과정, 이런 깨어남의 과정, 이 깨달음의 문제도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에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보다 더 유익하게 제공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숱한 그 명상법들 속에 이미 그 모형이 이미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오늘에 맞게 우리가 더 실용적으로 우리가 감정과 생각 그리고 더 자유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좀 길어졌지만 이 몸의 느낌을 알아차리는 이 방식, 있는 상태로 또 움직이면서 또 돌아다니면서 이런 거 몸의 느낌을 감각적으로 알아차리는 것 그 자체가 몸의 이완을 가져오고 치유의 상태를 가져오면서 뇌에 속하는 이 생각과 감정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가 있다. 생각과 감정의 그 뇌 회로를 재배선하고 뇌 시스템을 새롭게 구성해 낼 수가 있다. 이 점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도 이 몸의 알아차림을 느끼면서 자각하면서 충분한 이완 상태에 머물면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노연하는 그런 짜릿한 느낌을 갖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